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체나 매거진 굿데이 첫 소식입니다. 네, 우리나라가 직면한 국가적 난제 중 하나는 인구 고령화입니다. 통계청이 50년도에 우리나라 국민 2명 중 1명이 노인 인구일 거라는 통계를 내놨는데요. 네, 올해부터 우리나라의 고령화가 세계 평균을 따돌리고 가파르게 상승한다는 전망입니다. 변현준 기자입니다. 2010년대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은 세계 평균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올해 이후 급격하게 증가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베이비 부머의 첫 세대인 1955년생 70만 명이 올해 65세가 되고 향후 10년 동안 805만 명의 국민이 65세 이상 고령층으로 편입됩니다. 통계청은 2000년 7.2%였던 고령 인구 비율이 2025년에는 20.3%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25년 만에 고령화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본이 36년, 미국이 72년 소요될 것이라는 예상에 비해 매우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통계청은 또 우리나라가 2045년에는 세계에서 가장 늙은 국가가 되고 2067년에는 고령층 비율이 47%에 도달해 압도적 1위 국가가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교회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 교회학교 교세 통계 자료를 보면 2008년부터 2017년까지 교회학교 학생 수가 35% 감소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은 기간 국가 총인구가 20% 감소한 것에 비해 더 많은 감소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교회가 성장 시대의 옷을 벗고 고령화 시대에 발맞춰 나가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는 이유입니다. 전문가들은 연령에 따라 세분화된 주일학교 체제를 탈피하고 통합교육을 위한 교재와 교수 방법론을 개발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또 근본적 원인인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가정과 출산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성경적 가치관을 전파하는 데 더욱 힘써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채널 뉴스 변현준입니다. 백석대학교에서 진행하는 백석쿰 캠프가 24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47회 행사로 열린 이번 백석쿰 캠프는 함께 세우는 행복한 나라라는 주제로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미래의 리더십을 길러주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조홍현 기자입니다. 태권도 선수, 경찰관, 승무원, 가수에서 뮤지컬 배우까지 아이들의 꿈은 이번 백석쿰 캠프를 통해 무럭무럭 자라납니다. 함께 세우는 행복한 나라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백석쿰 캠프는 캠프에 참여하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는 리더로 성장하라는 기업가 정신을 프로그램에 담았습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에 대해 알아가고 재활용품으로 만들기를 하면서 직업을 직접 체험해보고 그리고 따뜻한 간식 나눔까지. 이번 쿰 캠프를 이끈 백석대학교 인성개발원 전상원 팀장은 사회 문제의 가장 큰 이슈는 사람됨의 문제라고 본다면서 백석대학교는 영성이 주도하는 전인성 인재개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요즘 많은 어린이 청소년들은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가까이 하면서 공동체보다는 개인을 중요시하는 문화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쿰캠프는 이런 사회 환경 속에서 플랫폼을 활용하여 창의적인 프로그램을 그리고 다양한 직업 분야를 몸소 체험하게 하고 나눔 페스티벌 등의 활동을 통해서 어린이들이 더불어 사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는 기업가 정신을 기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천여 명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캠프에 200여 명의 백석대 봉사자 학생들이 나섰습니다. 아이들에게 진로를 가르쳐주고 꿈을 만들어주는 쿰장 자원봉사자들의 마음속에는 비전과 소망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 캠프에 참여하면서 느낀 소감은 저의 기도로 인해서 많은 친구들이 힘을 얻고 또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런 원동력이 되어준다는 그런 친구들의 말이 너무나도 감사했고 저도 앞으로 더 열심히 살고 제가 받은 사랑만큼 다른 친구들에게 그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런 더 큰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느꼈습니다.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보람있고 즐거운 겨울방학을 보내고 있는 아이들의 마음은 즐겁습니다. 선생님들, 여자 선생님들 너무 이쁘고 다 착했어요. 떡볶이 먹는 거랑 오뎅도 먹고 하니까 재밌었어요. 기도 시간에 찬양할 때 선생님들이 같이 쳐줘서 재밌었어요. 24년째 47회 행사로 이어지고 있는 백석쿰 캠프.
백석대학교의 미래 세대를 위한 섬김과 봉사는 끊이지 않고 2020년 새해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C채널 뉴스 조홍현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제1차 평화통일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감리교 신학대학교 하희정 박사는 심포지엄 발제를 통해 지난 감리교의 통일운동이 토양에 씨앗을 심어 줄기를 이뤄주는 시기였다면 이제는 그 열매를 수확해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아 진행된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하희정 감리교 신학대학교 박사와 이영규 숭실대학교 박사, 전용호 전 서부연의 총무가 감리교 평화통일정책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 KWMA가 제30회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KWMA 총회에서 보고된 2019년 파송선교사 현황은 2018년도 27,993명에서 소폭 늘어난 171개국 28,03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KWMA 측은 최근 몇 년 동안 선교사 파송이 정체된 걸로 보이지만 파송 단체 간 중복됐던 허수를 정리하는 시기였다면서 이제 양적, 질적 성장을 동시에 추구해 한국 선교 제도약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어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영국 등 유럽 전역에 유입된 무슬림들의 회심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선교 보안상 구체적으로 언급할 수는 없지만 영국에서도 무슬림 개종자들의 증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현재 영국에서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FIM 대표 유혜석 선교사 전화 연결해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네, 선교사님, 네, 한국교회 내 무슬림 선교지의 개척자이신데 앞서 말씀드린 무슬림 개종 증가, 이런 변화들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지금 이제 근래에 일어나는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많은 모슬렘들이 기독교로 개종하고 있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밀러 교수의 논문에 의하면 약 2만 명 정도의 모슬렘이 기독교로 개종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모슬렘들이 기독교로 개종을 하는데 기독교인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사실은 그 모슬렘들에게 복음을 제일 잘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은 현지 영국 교회가 아니고 이슬람에서 이미 개종한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또 다른 모슬렘들에게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이것이 이제 교회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근데 지금 그런 일들이 유럽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영국에서도 예를 들어서 카디프라는 도시에 그 이라크 사람이 시작한 그 모슬렘들을 전도하는 모임이 있는데 거기에서 작년 한 해 동안 200명의 모슬렘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유럽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볼 수 있죠. 네, 이런 고무적인 일들을 선교사적인 면에서 볼 때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지금 이제 1960년대에는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약 전 세계적으로 20만 명 정도가 됐는데 지금은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약 1,000만 명이 됐습니다. 그 데이빗 게리슨의 논문에 의하면 AD 2000년부터 AD 2016년까지 약 800만 명의 모슬렘이 기독교로 개종을 했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훌러신학교가 이에 대해서 연구를 한 겁니다. 이슬람 1400년 역사 속에서 지금처럼 많은 모슬렘들이 기독교로 개종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연구를 했는데 첫째는 기독교인들의 헌신적인 사랑에 감동을 받아서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가 파워 엔카운터라고 해서 꿈속에서 주님을 만난다거나 이런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기독교로 개종하고 세 번째가 이슬람에 대한 회의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IS의 행동들이라든가 전 세계에서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이 하는 행동을 볼 때 정상적인 모슬렘들이라면 회의감을 느끼는 거죠. 이게 정말 이슬람 종교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인가. 여기에서 이제 많은 지식인들이 기독교로 개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적으로 새로운 세대를 맞이하는 거죠. 모슬렘들이 기독교로 개종하는 역사상 정말 위대한 시대에 우리가 놓여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올해는 무슬림 선교에 더 큰 의미가 부여된 시간이 아닐까 싶은데 무슬림 사역 올해는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가요? 일단은 그
기독교인들이 이슬람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한국에도 지금 이슬람 인구가 30만 명이 넘었거든요. 그리고 대학교에 그 외국인 인구가 지금 13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 가운데 모슬렘 인구가 약 10,000명 이상이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슬렘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이슬람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2020년대에는 계속해서 영적인 전쟁이 더욱더 치열하게 펼쳐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교적으로 보면 복음주의 기독교도 성장하지만 또 이슬람 인구들도 전 세계에서 성장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둘과의 만남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십자군 전쟁을 하는 그런 태도로 그들에게 다가갈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인종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대하셨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또 동시에 일방적인 사랑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종교 개혁자들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던 것처럼 한편으로 경계하면서 또 한편으로 사랑하면서 모슬렘들에게 다가가서 전투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 세대에 꼭 필요한 일입니다. 네, 올해도 많은 무슬림들이 하나님을 만나 진리를 알고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영국의 유혜석 선교사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락뮤지컬 지저스가 무대에 올려졌습니다. 오는 6월 28일까지 6개월간 대학로 원패스 아트홀에서 대장정에 들어갔는데요. 네, 이번 뮤지컬을 연출한 원패스 엔터테인먼트 손남목 대표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연출자 손남목입니다. 네, 저 대표님 작품 보잉보잉 정말 재밌게 봤는데 네네, 감사합니다. 이 작품을 비롯해서 대표님께서 연출하신 작품들이 많잖아요. 먼저 네네.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어떤 작품을 좀 만드셨는지 소개 저는 일단 부탁드릴게요. 연극으로는 뭐 많은 분들이 너무 많이 찾아와 주셨던 지금 말씀하셨던 연극 보잉보잉이 네. 올해로 이제 500만 명을 돌파를 한 공연이에요. 그리고 이제 뮤지컬 담배가게 아가씨라고 연극 마술가게 또는 리타 길들이기, 뭐 스캔들 네. 등등 여러 작품을 30년간 제가 대학로 무대를 지키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네, 이렇게 많은 연극도 연출을 하셨지만 최근에 또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을 하시면서 알아보시는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예능 네. 출연 이후에 좀 달라진 점이 있으신가요? 제가 그 얼마요라는 예능을 이제 1년 한 3개월 채 지금 촬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부부 예능인데요. 네. 이제 아무래도 이제 남편이 네. 시청자들에게 많이 또 이렇게 질타를 당할 수 있는 네. 역할을 맡고 있어서 예. 제가 마트나 이런 데 가면 주부님들한테 많이 혼나고 살고 있습니다. 네. 네, 이번에 락 페스티벌 지저스로 관객들과 호흡하실 텐데 이번에 준비하시면서 저희가 여러 것들을 준비하고 또 뉴스 시간에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네네. 이번에 직접 나오셨으니까 네. 락 페스티벌 지저스 직접 소개해 주시죠. 저희 뮤지컬 지저스는요. 마태복음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에 돌아온 탕자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이 공연은 노래와 연기로 마태복음 전체를 읽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정말 눈으로 직접 목격을 하는 과정을 보게 될 수 있는 공연이고요. 예수님의 그 3년간의 일생을 통해서 마지막 겟세마네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까지 그리고 그 후에 이제 부활까지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거든요. 네. 굉장히 재미나고 감동적으로 만들어진 아주 신나는 뮤지컬입니다. 네, 어떻게 짜임새 있게 또 연출이 돼서 무대에 올려졌을지 궁금해지는데 이전에도 이렇게 성경적인 이야기를 담은 작품을 만드신 경험이 있는지도 궁금해요. 제가 이제 19년 전에 가스펠이라는 뮤지컬을 네. 만들어서 그 공연이 또 굉장히 많이 유명해져서 기타 다양한 단체에서 그 공연을 많이 하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교회에서도 그 공연을 굉장히 많이 사랑해 주셔서 네.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뭐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 그 공연을 하는 것도 제가 많이 유튜브를 통해서 봤거든요. 네.
그 공연을 제가 이제 최초로 그때 당시에 하고 이번에 이 공연은 어떻게 보면 가스펠의 버전 2의 버전이에요. 이제 시즌 2라고 볼 수도 네. 있을 정도로 저희가 좀 더 업그레이드가 되고 새롭게 각색을 하고 곡이 더 추가가 돼서 네. 새롭게 만들어진 또 하나의 이제 가스펠, 새로운 가스펠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제목이 이번에 이제 지저스로 바뀌었습니다만 네. 제가 기독교적인 작품을 하는 거는 19년 만에 다시 하게 돼서 너무 또 남다른 감회가 있고요. 요즘 정말 진심으로 네. 이 연습을 통해서 너무 행복했어요. 네. 솔직히 육체적으로는 그 어느 때보다 제가 20대 체력이 지금 아니거든요. 네. 이게 견디기 굉장히 힘든 그런 이제 체력인데, 그 힘든 거 이상으로의 행복이 제가 느껴지니까 그 보상을 충분히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행복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점이 가장 행복하셨는지도 설명해 주시죠. 일단 모든 배우들과 이렇게까지 열심히 철저하게 하루에 저희가 연습을 11시간을 하거든요. 그걸 2달 동안 이렇게 전문적인 배우들과 하는 데 있어서 이 매일매일이 이 하나님 이야기가 저희가 좀 더 어떻게 하면 더 쉽게 전달해 줄까 하는 그 아이디어 회의를 하고 하는데 네. 그 숙제들이 풀려나가는 과정이 정말 굉장히 짜릿해지거든요. 이 정도면 누구나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겠다. 그리고 이렇게 재미있게 표현된다는 거에 대해서 네. 아마 관객분들은 좀 신기하게 여길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이 성경의 이야기가 이렇게까지 쉽게 우리에게 전달해 줄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신기하다고 아마 느끼실 텐데 네. 그 과정을 저희가 점점 노력을 통해서 네. 이룩되는 그 성과가 무엇보다도 너무 행복한 거죠. 매일매일이 육체적인 힘듦은 전혀 개의치 않을 정도로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네, 앞서 11시간 정도 배우들과 호흡하고 연습했다라고 하셨는데 어떤 배우들과 연습하고 또 이번 작품에 어떤 배우들이 올라가는지도 네, 이 소개해 주시죠. 공연은 이제 8명이 출연을 하는데요. 이게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기 때문에 네. 이제 2팀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16명. 그리고 또 어떤 배역은 또 그 중에서도 너무 힘들어서 또 3명이 캐스팅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총 저희가 18명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아마 시청자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아실 만한 배우분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네. 일단 베이비복스 출신의 감미연 네. 배우님이 참여를 하고요. 네. 그리고 요즘 그 예능에 또 모던 패밀리라는 우리 뮤지컬 배우 너무 유명하신 박혜미 씨의 예. 아들 우리 황성재 군도 이 작품에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걸그룹 타이티의 이제 리드 보컬을 했던 안소연 씨도 참여를 하고요. 그 외에 우리 예수 역할을 맡은 문장원, 지원선 이 배우들은 저희 이 뮤지컬 팬들이 굉장히 또 사랑해주는 네. 우리 대학로에서는 너무 유명한 배우들이고 인기 있는 배우들이거든요. 네. 굉장히 그 전문적이고 정말 실력파들이 이 작업에 대거 다 참여를 해줘서 어쩌면은 훨씬 더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데 배우들이 90% 네. 일조를 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배우들이 성경적 이야기를 어떻게 연기해 나갈지 참 기대가 되는데 사실 이런 성경적 이야기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우실 수 있는데 네. 19년 만에 다시 이렇게 만들게 되셨잖아요. 네. 특별한 계기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은 성경적인 이야기의 부담감보다도 예수님을 직접 표현을 한다는 네. 게 연출인 저도 그렇고 출연하는 그 역할을 맡은 배우도 상당히 심적으로 어마어마한 부담감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작품은 어떤 신적인 모습의 예수님의 모습보다도 네. 훨씬 더 인간적인 모습, 우리에게 친구이자 바로 형님 같은 그런 정말 가까이 있는 분으로서의 모습을 저희가 표현하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추후에는 그 부담감이 점점 이제 사라지면서 정말로 함께하는 듯한 느낌을 다 같이 배우들이 받았었고요. 네. 이 작품을 이제 다시 하게 된 계기는 재미난 게 저희 회사에 이제 그 운영진들과 네. 직원들이 거의 90%가 다 크리스찬이세요. 그래서 항상 저한테 너무 대중적인 연극 뮤지컬만 이제 하는데 혹시 기독교적인 작품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사실 몇 년 전부터 계속 틈만 나면 얘기를 듣고 있었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돼서 저희가 조금 미뤘었는데 2020년도에는 정말 활기차게 2020년 그런 스타트를
우리가 기독교적인 작품을 한번 제대로 만들어 보자라고 네. 해서 이제 2019년 9월 달부터 준비를 해서 이제 1월 15일 드디어 오늘 이제 개막을 하게 된 겁니다. 네, 연습 현장을 좀 상상해 보니까요.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 자체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네, 연습을 맞습니다. 하면서 뭐 배우들이 눈물을 흘린다든지 이런 에피소드들은 없는지 좀 궁금한데요. 에피소드 너무 많고요. 네. 이게 사실 이 작품 하면서 가장 은혜 받은 사람이 사실은 저라고 생각을 해요. 아. 왜냐하면 제가 모태신앙입니다만 네. 20대 때 어떤 반항심 때문에 교회를 멀리하게 됐어요. 그래서 교회를 못 다니고 있다가 이번에 이 작품을 통해서 훨씬 더 제가 많이 공부를 하면서 많이 깨닫고 제가 오해하고 반항을 가졌던 그 부분이 좀 해소가 됐어요. 네. 이제 그 장면이 예수님의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를 하실 때 그 말씀을 제가 좀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하면서 제가 가졌던 의문, 의구심도 다 해소가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교회를 다시 너무 열심히 다니고 네. 있어서 제 와이프가 일단 너무 기뻐하고 네. 좋아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 공연이 너무나도 재미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만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전에 이제 작별을 하는 장면이 있어요. 네. 그 작별 인사하는 장면이 저희가 너무 억지적으로 뭔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배우들의 그 자연스러운 연기와 정말로 진심으로 느껴지는 감정을 가지고 그 작별을 하는 장면에서 실제로 제가 연습하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슬프고 네. 너무 마음이 아파서 배우들이 연습을 진행하기 힘들 정도로 많이 중단이 됐었거든요. 네. 네. 그럼 사실 제가 그거를 말리면서 우리가 배우가 그러면 안 된다. 저희는 또 그걸 참을 수밖에 없고 다음 연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사실 저도 너무 많이 네. 울어서 잠시 이제 쉬었다 가자라고 하고 연습이 중단된 상황이 계속 이게 도출이 됐었거든요. 사실 지금도 좀 걱정스러워요. 네. 지금도 이제 공연을 하면서 너무 많이 울컥해서 배우들이 너무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인데 그 감정을 그래도 저희는 내면적으로 훨씬 더 강하게 갖고 겉으로는 그래도 좀 참으면서 해야지 또 극이 다음 장면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신 작품들을 많은 사람들이 봐야 할 텐데 먼저 교회들에게도 홍보가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홍보는 제가 이렇게 지금 뉴스 시간에서도 나와서 네. 열심히 또 이렇게 대담을 하는 것부터 시작을 네. 해서 이제 교회에서 아무래도 많이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저희는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일단 또 개척교회는 저희가 한 달에 한 20개 정도 교회를 선정을 해서 네. 저희가 공연을 좀 무료로 보실 수 있게 저희가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각 교회들에게 저희가 열심히 저희가 찾아가기도 해서 홍보를 좀 하고 싶고 네. 그리고 또 실제로 찾아가는 공연이라고 해서 교회에서 또 초청을 하면 저희가 직접 교회로 가서 이 공연을 올릴 수 있게 네. 또 만반의 준비를 다 해놓았습니다. 네. 네, 아무리 좋은 작품이어도 함께하는 관객이 없다면 소용없을 텐데요. 많은 분들이 찾아가시고 특별히 이번 설 연휴에 가족들과 함께 계획을 세워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락 뮤지컬 지저스를 연출한 원패스 엔터테인먼트 손남목 대표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대표님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가 50년 후에는 인구 2명 중 1명이 노인이 될 걸로 보여 노령화에 대한 대비가 시급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미래의 리더십을 길러주는 백석대학교 겨울 쿰캠프가 열렸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평화통일정책 수립을 위한 제1회 평화통일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 제30회 정기총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선교사 파송 현황은 171개국 28,039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46명이 증가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목이 칼칼하고 이물감에 건조하기까지 한 겨울철 인후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기침으로 시작해서 심해지면 통증에 고열을 수반한다고 하는데요. 네, 독감도 한창 유행이고 중국 폐렴 등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개인 위생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채널 매거진 굿데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